앞에 분들이 너무 시간을 내서 많이 기다렸네요. 저는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경숙 선생의 깊은 슬픔이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네. 그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뭘까요? 나 그를 만나 불행했다. 그리고 그 불행으로 그 시절을 견뎠다. 처음에 이 소설의 끝 문장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가 맞다. 뭐가 맞을까요? 작가는 한 3달 동안 고민했다 그럽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그리고로 갔습니다. 이 문장이 헤드카피로 나갔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 작가의 오문은 빛나는 문체라고 어느 유명 작가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른 소설 하나 보죠. 김훈 선생의 칼의 노래가 있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김훈 선생은 어느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그냥 그 명사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우조다. 객관적 사실만 전달합니다. 꽃이 피었다. 근데 만약에 꽃은 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주관적인 감정이 들죠. 꽃은 피었다.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계면조라 그럽니다. 근데 꽃도 피었다 그러면 트로트래요. 뽕짝이라 그럽니다. 야, 여기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작가가 조사와 접속사 이 하나 가지고 얼마나 목숨을 거는가. 글 한 줄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작가만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이제 작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똑같은 작가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어디다 쓰십니까? 네? 과거에 메일을 썼죠? 메일 가지고 안 됩니다. 요즘 뭐 해요? 모든 것은 부터 어디 시작된다 그래요? 트위터로부터 시작된다. 트위터로 여러분 글을 쓰시죠? 씁니다. 트위터에 보통 140자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140자까지 쓰면 바보입니다. 오히려 한 줄에 써야 됩니다. 한 줄의 문장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한 줄 잘 쓰면 애인도 하나 생기고, 한 줄 잘못 쓰면 철천지 원수로 바뀌기도 하고. 트위터에서 한 줄 때문에 뜨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잘 쓰는 것이 지금 뭐와 연결되는 거냐는 거죠. 원래 잘 쓰기 위해서는 그냥 천재적인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읽기와 쓰기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거와 쓰는 거는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하면 교과서를 다 받으면 그 교과서 과목에 맞게 뭘 붙었어요? 저번에 노트를 샀습니다. 국어 노트, 수학 노트 다 따로 샀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와 쓰는 것을 항상 연동해 왔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읽고 말죠 그냥. 근데 이러한 읽기와 쓰기가 연동됐던 것을 가장 구체적인 사례로 보자면 조선시대의 4대 부가의 자제, 교양층입니다. 그 당시에 교양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과거 시험에 가서 과거 시험에 문제를 하나 던져주잖아요. 딱 한번 발제를 주면 잘 써야 됩니다. 그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르고 닳도록 죽으라고 외웠습니다. 죽으라고 읽었습니다. 예? 부잣집의 도련님이 낭낭하게 계속 읽어서, 그때는 운동의 시대니까요. 읽으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 많이 읽어서 읽어야만 잘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잘 읽어서 잘 쓰는 사람이 드디어 대중지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쓰면 어디다 씁니까? 과거에는 그죠? 이제는 유비쿼터스 시대라 그러죠. 옛날에 쓰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 이제는 특별한 시간을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자리에서나 항상 씁니다. 첫째,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2,500만 대입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스마트폰을 씁니다. 이제는 스마트 패드죠. 아이패드 같은 스마트 패드라고 합니다. 스마트 TV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 시대라 그러죠. 스마트 시대 인간을 호모 스마트쿠스라고 합니다. 그죠? 자꾸 용어를 자꾸 만들어야 먹고 삽니다. 파블리킹도 이거예요.
자꾸 새로운 용어를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이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스마트쿠스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야, 호모 스마트쿠스는 글을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거는 과거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보라는 것을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언제든지 인류가 생산한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죠. 접근한 거 다 글을 올려서 자기가 써야 됩니다. 잘 쓰면 아까 대중지성, 세상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글을 잘 쓰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해겔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 난다. 저녁에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서, 세계의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를 전부 다 공부를 해서 학자가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정년퇴직할 쯤에 자기의 모든 일을 완성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연구해서 이런 내 저작을 내가 딱 던져내요. 그렇게 내면 그 사람이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황혼에 놓는다. 마지막에 한다. 끝났을 때, 종결됐을 때 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누구나 다 써야 되니까. 그런 사람만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대중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뭐냐? 대낮에 써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마다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고 그것을 글로 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글로 써내서 자기만의 지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즉각적으로 있는 사안이 발생할 때 막 계속 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대낮에 글쓰기라고 합니다. 대낮에 글쓰기.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주 대낮에 글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낮에 글쓰기 할 때는 여러분들 일상생활과 같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남들이 써놓은 정보를 쫙 해서 훑어냅니다. 인류가 생각한 모든 정보를 훑어냅니다. 어떤 검색 두들겨 놓은 거 온갖 이야기 다 있습니다. 싹 가서 훑어내서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겠죠. 야,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게. 이제 정보의 생산이 아니라 정보의 중계라고 합니다. 이 정보의 중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세계화의 전도서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렉서스와 올리브라문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보를 중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분야만 죽으라고 팔고 하던 교수들은 시대는 간 거죠. 이제 평범한 개인이 수많은 정보를 연결해가지고 빨리 중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브리콜라주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 주어질 수 있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 그동안 머릿속에 켜켜이 이 가슴 속에 내장해놨던 거를 한꺼번에 딱 드러내가지고 뭔가 이야기 딱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젠 브리콜라주적인 지식을 가지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제 정보는 날마다 빛의 속도 이상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브리콜라주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역량이라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그러죠. 아마 요즘 100세 시대 그럽니다. 보험도 100세 그러는데 조만간에 인간이 수명이 120살까지 된다고 합니다. 120세까지 사는 게 되는데 그 120세 동안에 직업을 평균 8번 바꿀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평생 직업이라는 거 없는 거죠. 8번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기 힘을 가져야 됩니다. 역량이라는 거죠.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무 자리를 갖다 놔도 버텨낼 수 있는 이겨야죠. 개기고 이겨내서 자기가 주도가 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할 수 있고 해서 즐겁고 하는 어떤 분야, 아무 분야, 그거를 무슨 10차선 도로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솔길 같은 거라도 나만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잡고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100권의 책임이 끝납니다. 입문서부터 전문서까지 100권이면 끝납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권 읽으면 얼마예요? 딱 2년이면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대학생 같은 분들은 아까 강진주 박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 뭐냐면 인문 고전 같은 걸 100권을 따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200권입니다. 대학생이라면 4년 동안에 일주일에 한 권씩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읽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책만 읽어버리면 남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출판 평론가도 수없이 서평을 쓰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서평가들한테 굉장히 잔혹해요. 보통 신문사에서 서평 써달라고 부탁하면 얇은 거는 지희가 쓰고 두껍고 800페이지, 900페이지 되는 거는 이틀만 읽고 쓰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하죠. 이제 원고료는 원고 매수로 따지지 말고 읽어야 될 페이지 수로 줘야 되지 않냐 그럽니다. 일종의 노동 착취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착취하고 있습니다. 왜? 잡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원고료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책을 다 읽고 그것을 6매든 10매든 서평을 쓰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또 하나 쓰는 거죠. 정리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읽고 쭉 넘겨 던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블로그 같은데 블로그 이제 쓰게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책 200권을 읽고 이미 고전 100권 읽은 사람은 100권만 읽으면 됩니다. 100권만 읽고 블로그 계속 쓰십시오.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근데 블로그만 쓰면 안 되죠. 그죠? 계속 블로그 쓰면 자기 혼자 놀잖아요. 아까 송영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공독하라 그랬습니다. 공독해라 그러죠. 근데 자기 혼자 읽었는데 혼자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함께 읽어야 되죠. 그럼 함께 읽은 사람끼리 모여야 되겠죠. 오프라인에 가서 따로 찻집에서 만나서 계속 또 읽은 걸 토론할 수 있겠죠. 학문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공독의 역사입니다. 오래된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공부한 거 딴 거 없습니다. 같은 책을 같이 열심히 읽고 토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수님이 읽고 토론해 준 거, 제자가 배운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공독의 역사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토론하십시오. 그 토론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모여지겠죠. 저 같은 사람은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잡지를 2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자를 발굴합니다. 과거 같으면 이 글에 대해서는 어느 유명한 사람, 어느 분야의 전문가 찾는데 요즘 안 그렇습니다. 심심하면 블로그 갔다 왔다 갔다 하다 이 친구 재밌네? 이러고 와봐요. 요새 트위터 세상 됐잖아요. 트위터가 일반화된 지 얼마 안 되죠? 자네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학벌도 몰라요. 그냥 이상한 자기 이름, 아바타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글이 참 좋으니까 당신 트위터 마케팅에 대한 글 한번 써봐. 한 50몇만 써봐요. 깜짝 놀라죠? 좀 시간 좀 주시면 안 돼요? 한 달만 시간 주세요. 한 달 시간을 줬어요. 원고가 왔어요. 원고가 좋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잡지에 게재해야 되죠? 잡지에 게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 알아야죠, 이제는. 실제 이름 알아보면 나이도 어려요. 28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글을 발표해요. 발표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단하다고 판단되니까 보통 출판사에서 다 그 사람 불러냅니다. 야, 우리 강연 좀 해줘. 열심히 강연해요. 강연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갖는 게 자신감이에요. 하다 보니까 쟤들 나보다 모르네. 내가 28밖에 안 됐는데 자기들 출판 20년, 30년 했는데 저것도 몰라?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자신감 갖고 열심히 더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 선수가 돼버려요. 잡지 몇 군데 글을 연재하고 책도 냈고 책 냈다고 자랑하면 책 보내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필자를 지금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의 출판, 즉 퍼블리싱이라는 것은 과거의 출판은 그냥 좋은 원고가 있으면 출판사 사장이나 편집자가 이거는 책을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출판 시스템은 선여과 후출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신다면 이건 누구든지 볼 수 있죠? 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출판이라는 행위로 보자는 거죠. 이미 출판된 거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출판 아닙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편집자나 출판사 사장은 그 이미 출판된 걸 보고 다시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선출판 후 여과 시스템이죠. 이렇게 출판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어디에? 블로그 같은 데서 새로운 사람 없나 계속 찾아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책들이 블룩이라고 하는 블로그 플러스 북해서 블룩이라는 것이 이미 베스트셀러에 30, 40% 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그것이 갈 거라고 봅니다. 앞에 있는 행위는 퍼블리싱이라고 그랬습니다. 출판입니다. 과거의 출판 행위는 퍼블리싱인데 지금의 출판 구조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퍼블리킹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용어를 잘 만들어 먹고 사는데 불행하게도 이건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일본의 미디어 전문가인 하세가와 하지메라는 사람이 퍼블리킹이라고 한번 부르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이제는 퍼블리싱이 아니라 퍼블리킹입니다. 이 퍼블리킹에서 책을 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 계속 책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한 권 많이 안 팔려도 좋습니다. 1000권, 2000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은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자기 인생을 지배하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왜? 자기 분야를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인 저자를 발굴하는가 하는 것이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의 발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200권, 대학생이라면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읽고 글을 쓰고 블로그에 하고 하는 것,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지성이 되면 안철수 선생처럼 또는 박경출 선생처럼 요즘 뭐 낙검수 가지고 난리치는 김어준처럼 세상을 지배해버리고 어디 가서 직장에 취업인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자 주도자가 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